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LCD 삼킨 BOE, 중소형 OLED 굴기 본격, 최강 삼성까지 위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전에 하이디스를 인수해서 LCD의 기술을 배웠던 BOE가 드디어 세계 1위 디스플레이 업체로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LCD 부분의 절대 강자인 지금 BOE가 이제는 OLED로 굴기를 본격화한다라는 거죠. 특별히 대형은 아니고 삼성 디스플레이가 잡고 있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절대 1위인 지금 중소형 OLED 굴기를 본격화하기 시작을 하면서 최강 삼성 디스플레이까지 위협을 할 것이다 라는 말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보아야 되냐, 어떤 생각으로 봐야 되느냐,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고 절대적으로 BOE가 지금 삼성을 능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큰 문제가 되고 있고 이 뒤에는 중국 정부가 있다. 한번 봐보겠습니다. 지금 LCD를 삼킨 BOE가 중소형 OLED 본격 굴기입니다. 26일 날 전자학계 외신에 따르면 BOE의 올해 중소형 OLED 출하량, 이것은 지난해 3,600만 대를 대비해서 40%가 증가한 5천만 대로 지금 예상이 된다라는 거죠. 자, 지금 보시면 2020년도에 3,600만 대, 그리고 2021년도에 5천만 대까지 지금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40%까지 증가를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는 전체 수요를 개선하는 동시에 중국 충칭에 건설하고 있는 6세대 OLED 공장의 1단계 생산 라인이 올해 10월에 가동이 되면서 생산량이 늘어날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번에 봐야 될 것은 충칭의 6세대 세 번째 중소형 OLED 라인 B12 10월 가동입니다. 이번에 10월에 가동될 1단계 생산 라인 가동을 통해서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월 16,000장의 6세대 원판을 지금 만들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계별 라인 생산 규모를 보면 6세대 원판 기준으로 16,000장이에요. 그래서 2022년 3월 달에 2단계, 2022년 10월 달에 3단계 생산 라인이 다 가동이 되게 되면 총 48,000장의 6세대 원판이 지금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 6세대 OLED 생산 라인, 플렉서블이에요. 6세대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플렉서블을 생각을 하는데 일단 두 개가 있어요. 이번에 세 번째이기 때문에 두 개가 있는데 B7 스촨성 청두, 그리고 B11 스촨성 면양에 있는 플렉서블 OLED 공장입니다. B7과 같은 경우는 지난 2017년, 그리고 B11과 같은 경우는 지난 2019년도에 양산이 가동이 됐죠. B7과 같은 경우는 저온 다결성 실리콘 방식의 방막 트랜지스터, 그리고 B11과 B12 같은 경우는 지금 저온 다결성 결정 실리콘과 저온 다결성 산화물 LTPO 조금 적용이 다른데 그래도 어쨌든 6세대 플렉서블 OLED 라인입니다. B11과 B12의 주력은 LTPS, 그리고 네 번째 플렉서블 라인 OLED 라인은 지금 푸젠성 푸칭의 B15이 지금 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투자 여부가 불확실성 때문에 어려워졌죠. 왜냐하면 화웨이가 몰락하면서 지금 BOE에서 지금 플렉서블 OLED를 살려고 했었던 계획들이 많이 틀어졌기 때문에 이 투자가 지금 지연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그것 때문에 좀 안심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B7과 B11과 같은 경우는 각각 생산 능력 라인이 월 48,000장. 그래서 세 번째 6세대 OLED 라인까지 다 합치면 144,000장의 월 생산 라인이 생산이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아까도 언급했다시피 네 번째 6세대 OLED 생산 라인에 투자가 요구가 됐습니다. 푸젠성 푸친의 B15 투자 여부가 지금 화웨이의 몰락 때문에 지금 어려워져 가고 있다라고 있죠. 대표적으로 지금 BOE와 같은 경우는 화웨이와 동반 성장을 했어요. LCD도 마찬가지로 화웨이가 성장을 함에 따라서 지금 LCD 패널의 성장이 가속화되었었고요. 이번에 OLED와 같은 경우도
화웨이의 제품에 거의 대부분 납품이 됐거든요. 그래서 화웨이와 BOE가 서로 연합해서 중국의 디스플레이 산업을 완전히 육성을 시켰는데, 화웨이의 몰락 때문에 BOE가 많이 어려워졌다. 특히 올레드 분야에서 어려워졌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BOE가 대안으로 찾고 있는 회사가 삼성전자, 애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올레드의 강자는 삼성전자잖아요. 그리고 2위 업체는 LD디스플레이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1위 업체, 2위 업체가 LD디스플레이예요. 그래서 삼성의 6세대 올레드 생산 라인이 일단 중요한데, 삼성과 같은 경우는 충남 아산의 A3, A4 공장에서 생산합니다. 지금 생산 능력은 월 14만 장, 14만 장 기준이고요. 그리고 LG도 6세대 올레드 생산 능력을 갖고 있는데, 경기 파주 공장에서 지금 생산을 해요. E6-1, E6-2에서 지금 양산을 하고, E6-3와 같은 경우는 지금 장비 발주까지 들어간 상황이에요. 그래서 E6, 1, 2, 3의 지금 총 생산 능력은 월 4만 5천 장. 그래서 정말 비교를 해봐야 되는 것은 뭐냐? 이번에 세 번째 올레드, BOE의 세 번째 올레드 생산 라인 가동의 수율은 낮지만 삼성을 뛰어넘는 6세대 생산 능력입니다. 여기서 비교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전체적으로 다 적어드렸는데요. 생산 능력만 지금 따지는 거예요. 수율까지 지금 하게 되면 이것보다 훨씬 떨어지는 한 80% 수준으로 지금 되는데,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와 같은 경우는 월 14만 장, 그리고 BOE와 같은 경우는 월 14만 4천 장, LG와 같은 경우는 월 4만 5천 장이에요. 이것은 BOE의 30%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BOE와 같은 경우는 월 14만 4천 장이기 때문에 삼성과 LG를 합쳐놓은 수준이 지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 BOE와 같은 경우는 굴기를 어떻게 했냐면, 수율은 떨어지지만 규모의 경제를 가지고 이곳에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수율을 완성을 시키면서 이 LCD 업계를 완전히 주름 잡았죠. 이 올레드 분야도, 중소형 올레드 분야도 이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물론 지금 BOE와 같은 경우는 6세대 플렉서블 올레드 라인 수율이 여전히 낮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BOE의 발목을 잡는 것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낮은 수율이에요. BOE는 지난해 6세대 플렉서블 올레드를 3,600만 대를 출하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체 목표였던 4천만 대의 90%의 수준이었죠. 네, 작년에 3,600만 대를 출하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것은 작년 4천만 대의 90% 수준. 그래서 전체 수율과 같은 경우는 지금 80% 수준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BOE의 올해 플렉서블 올레드 출하량 목표는 지난해의 2배가 되죠. 그리고 또 하나의 발목을 잡는 것은 화웨이의 스마트폰의 몰락입니다. BOE의 주력 고객사는 단연 화웨이예요. 화웨이의 스마트폰 사업이 와해가 되면서 대형 고객사가 하나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지금 BOE가 지금 만드는 플렉서블 올레드 제품은 프리미엄 제품을 위해서 주로 사용이 되지만, 중국의 스마트폰 업체들은 이것을 사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6세대 플렉서블 라인은 프리미엄 제품용이고, 중국의 제조사들은 가격이 저렴한 리지드 올레드를 선호한다라는 거죠. 특별히 이번에 LCD 패널의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지금 리지드 올레드와 가격 차이가 많이 줄어버렸어요. 많이 줄면서 중국의 제조사들이 이제는 리지드 올레드로 갈아타요. 왜냐하면 올레드 자체가 LCD보다 지금 선명도가 강하고, 이것 때문에 조금 더 프리미엄 제품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됩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가격이면 LCD보다는 OLED를 사용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리지드 OLED를 선호를 하는데, 이 리지드 OLED를 지금 누가 거의 대부분 공급해주냐? 삼성 디스플레이가 공급해줘요. 그래서 지금 LCD 가격의 상승, 이것은 역설적으로 삼성 디스플레이의 이 강함을 지금 더욱더 만들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BOE 입장으로서도 화웨이의 몰락,
그리고 LG전자의 스마트폰 사업 철수, 이 두 회사의 고급형 스마트폰 올레드 패널, 특히 6세대 올레드 패널을 사용을 했었던 이 회사들이 빠져나가면서 새로운 그 판매 루트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 회사가 눈여겨보고 있는 회사는 애플하고 삼성전자. 그런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미 자회사인 삼성 디스플레이가 있기 때문에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물건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충분치 않죠. 그래서 지금 BOE가 눈여겨보고 있는 회사는 애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의 납품사로 선정이 되지 않았어요. 정식 납품사요. 물론 이 수리를 할 때 쓰는 올레드 디스플레이와 같은 경우는 조금 저렴한 올레드 디스플레이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BOE의 제품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애플과 같은 경우는 2021년도에 1억 6천만 대가 팔릴 예정이고 2022년도에는 1억 9천만 대까지 지금 생산량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중에 삼성전자가 납품하는 양은 1억 1천만 대 정도, 그리고 LG전자가 납품하는 양은 5천만 대, BOE는 900만 대 이끌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BOE나 그리고 다른 중국의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이 올레드로 속속 진출을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업체들에게 굉장히 어려움이 된다라는 거죠. 지금 중국에서 보면 디스플레이 회사가 단지 BOE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회사들도 있죠. 차이나스타나 뭐 다른 회사들이 이렇게 있는데 BOE 등 중국 패널의 업체들이 지금 현재 6세대 올레드의 투자가 증가를 하고 있어요. 이 증가를 통해서 전 세계 올레드 패널의 시장이 6세대뿐만 아니라 전 올레드 패널 시장의 중국의 약진이 지금 두드러져 가고 있습니다. 옴디아에 따르면 중국 업체들의 전체 점유율 2021년도에 15%에서 2022년도에는 27%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국내 업체 점유율도 올해 85%에서 내년에 75%까지 줄어들 전망이에요. 이는 플렉서블과 리지드 올레드를 전부 더한 수치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특별히 BOE를 지금 이야기를 했으니까 BOE의 전략을 한번 보겠습니다. BOE의 전략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낮은 기술력을 보완을 해야 돼요. 특별히 BOE와 같은 경우는 애플이 새롭게 요구하는 터치 일체 올레드 기술을 확보하지 못해서 이번에 애플의 아이폰 13의 공급 문턱을 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어요. 해당 기술은 터치 기능을 올레드 패널에 내장하는 것으로 기존 올레드 패널에 비해서 더 얇고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죠. 지난해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올해 LD디스플레이가 양산에 성공하면서 삼성 디스플레이, LD디스플레이가 이번에 아이폰 13에 공급을 할 수 있게 된 것도 이것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BOE는 기술 개발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BOE의 전략 두 번째, 중국 업체들, 특히 오포, 비보, 샤오미, 그리고 리얼미 이런 회사들이 원하는 저렴한 가격 모델, 말하자면 리지드 모델에 대해서 이 패널 납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일을 통해서 시장 점유율을 더욱더 넓혀가려고 지금 노력을 하는 거죠. 일본의 니온 게이자이 신문에 의하면 코로나로 저렴한 중국산 디스플레이 패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BOE가 올레드 출하량이 올해 1분기가 전년 동기 대비 2배가 늘어난 것으로 보이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중국은 한국의 올레드 시장 주도권에 큰 위협이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시장 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올해 BOE의 시장 점유율 6%, 여기 보시면 적어드렸어요. 그리고 2022년에 13%로 올라서 2배 이상의 성장이 될 것이다 라고 옴디아는 예측을 했어요. 그런데 국내 업체들에 대한 중소형 올레드의 전망은 조금 약간 비관적이죠. 삼성 디스플레이와 같은 경우는 올해 2021년이죠. 77%에서 내년에는 한 8%가량 떨어진 65% 정도 될 것이다. 그리고 LG디스플레이도 8%에서 7%로 점유율이 크게 하락할 것이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지금 올레드 시장에 거세게 몰고 있는, 특히 BOE를 중심으로 몰고 있는 중국산 디스플레이가 지금 거세게 몰려들고 있고, 리지드 올레드의 부분에 지금 강자였던 삼성 디스플레이도 이제
BOE가 리지드에 눈을 돌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화웨이의 몰락 때문에 이전에는 고급형으로 계속 개발을 시도를 하고 그것으로 쓰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화웨이의 몰락과 LG전자가 이전에 조금 받았었던 것들도 몰락하게 되면서 이제는 공급업체를 애플에 목매달게 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고급형으로는 조금 답이 안 나오고 그러려면 수율이 더 올라가고 기술력이 더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 더욱더 필요한데 이 부분이 만약 해결이 되면 애플에 또 납품이 될 거예요. 그리고 또한 리지드 올레드로의 이 영역 확장 그리고 다른 업체들이 이 영역으로 확장으로 들어오면서 한국의 대표적인 디스플레이 업체 LD디스플레이와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 시장에서 좀 줄어들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LCD에 점령을 당했던 것처럼 이제는 OLED에서도 융단 폭격을 가하고 있다. 이 뒤에는 중국 정부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